일하다가 막힐 때, 이도저도 안 될 때, 뇌를 랩으로 쌓아놓은 것 같을 때, 이렇게 도저히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분들일수록 이럴 때 그냥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요. 엉덩이 붙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참 성실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할 때도 성실한 올바른 업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일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요? 사장님이 자네 뭐 했나? 그러면 제가 몇 시간 동안 이거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도 어우 자네 훌륭하구만 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안 그러겠죠. 즉 뭐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결과를 뽑는데 그렇게 꼭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만으로도 극적 효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줄 5분 투자해서 2~3시간 아낄 수 있는 자기관리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일할 때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집중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때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명확할 때, 뭐 단순히 뭐를 조립해야 된다든지 엑셀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를 다 짜놓고 이제 실행만 할 때, 그럴 때는 완전히 내가 다른 것에 신경 끄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터널 시야를 갖게 돼요. 터널 시야가 무슨 말이냐, 경주마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다른 말들 보지 않도록 옆에를 가려놔요. 옆에를 다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그래서 보는 시야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한다, 이 말은 터널 시야를 갖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다한 소음에 신경을 꺼야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수행 과제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추상적인 일을 해야 될 때,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요, 이 터널 시야가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만 보고 눈앞에 책상 위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약수터나 이런 데서 장기 두시면은 이 장기 두시는 분들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다 잘해요. 훈수 두고 옆에서 보면은 다 보여. 저 사람이 뭘 놓치고 있는지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수 두던 사람도 막상 가서 앉으면 어때요?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몰입할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만 해도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까 집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집중하면 떠오르는 다른 단어가 있죠. 몰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몰입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슬로우 띵킹이 있습니다. 운동은 뭐예요? 일에 집중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하고 놀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슬로우 띵킹은 뭐예요? 선잠을 자면서 이렇게 좀 졸릴랑말랑하고 나른한 상태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떠오르는 생각이 더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몸과 정신을 이완하고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과 슬로우 띵킹 두 가지가 지금 뭐의 조건이라고요? 몰입의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과제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을 몰입이라고 정의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에서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몰입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나의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는 하루 종일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5분 만에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한 방에 해결되기도 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목욕하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무실에서 그 연구실에서 엄청 고민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목욕할 때 생각이 났을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물론 실제로 목욕하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던 문제가 저녁에 샤워하다가 갑자기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생각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 두기가 문제 해결에 큰 효율과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당면한 과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에서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냐. 구체적인 스킬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걷기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어떤 생각이 걸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혹은 참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철학자가 맨날 생각만 하고 산 그 사람이 체감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업무하다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막히는데 하면은 그거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몸도 좀 스트레칭하면서 간단하게 회사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아니면 복도라도 좀 걸어 다녀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하던 일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명상입니다. 명상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명상 스킬이 호흡 명상이거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이럴 때 그 들이마시는 호흡과 뱉는 호흡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공기가 나간다. 이렇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에서 신경을 끄고 지금 내 몸이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공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과제에서 우리의 몸으로 옮김으로써 한 발 거리 두는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목욕, 샤워 좋잖아요. 노곤해지고 이렇게 노곤해지면은 우리의 뇌파가 잔잔하고 느린 뇌파로 바뀌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걷기, 명상, 목욕, 샤워 혹은 운동, 슬로우 띵킹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마처럼 터널 시야를 가지고 2-3시간 쏟아붓는 것보다 단 5분이라도 그 일에서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더욱더 큰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원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다른 말로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20%의 인재가 80%의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 20%의 콘텐츠가 80%의 수익을 만든다. 20%의 시간이 결과의 80%를 만든다. 즉, 전체가 100이라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정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건 20분이다. 그러니 그 중요한 20에만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100이면 100, 200이면 200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일 20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토록 멋진 휴식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행하라. 더 적게 행하되 제대로 행하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대부분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20%의 적은 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본질이 뭔데? 어떻게 본질적인 걸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되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분배할 때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 그거 너무 속물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돈 이야기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속물 취급해버리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게임의 룰을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게임에 자본주의의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따라서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가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만 무시해선 안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맞다라는 거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우선순위, 본질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돈, 수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일, 내가 시간을 쏟았을 때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머지 일은 어떡하자?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저가치 일이면 레버리지를 하자, 위임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한 편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데 한 편집비가 3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수치들 아닙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근데 제가 이 30만 원짜리 편집을 제가 안 하고 맡기면은 이 시간에 영상을 2-3편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30만 원 내고 여기에 또 영상 여러 개에서 100만 원씩 계속 쌓아가는 게 당연히 제 입장에선 이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당장은 엄청나게 수익성 좋은 시간이 없는데요 하면 어때요? 앞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10% 오르면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1억이 오르죠. 그런데 이게 자산이 커질수록 이 퍼센트로 올라가는 자산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소득이 높은 사람도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해야 부를 더 많이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돈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돈이 되는가라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세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세웠으면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배치해야 돼요. 사람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피크 타임이 다릅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데 뭐 야행성인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크 타임,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생산성 높은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돈 되는 본질적인 일을 해야겠죠. 나머지 시간에는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처리는 해야 하는 일들, 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냐? 이렇게 우선순위나 시간을 배치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급한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일이 본질적인가? 이 일을 내가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간표를 배치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장담컨대 이 5분이 여러분에게 몇 시간을 아껴줄 거고요. 나아가서 몇 배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러니 효율을 높이시고 싶다. 꼭 직접 써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어떤 일이 가장 돈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떤 시간에 해야 하는지. 마지막! 기록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전임자가 인수인계 안 해주고 퇴사하거나 부서 옮기면 어때요? 빡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예전에 분명히 저 사람이 했던 일이거든요.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싹 다시 해야 돼요.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짜증나는 일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록을 안 해요. 미국 시장 분석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식 노동자 대부분이 시스템에 분산된 저장된 정보를 뒤지고 서치하느라 업무 시간의 26%를 쓴대요. 즉, 직장인이 예전에 어떻게 이거 했을까라고 이거저거 뒤지느라 5일 중에 하루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 매뉴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일은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적혀져 있었다면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을 아꼈을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도 편하고 후임자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요, 세상 완전히 새로운, 내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반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적어도 한 번 했고,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일 자주 반복되겠다라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업무 쭉 처리한 다음에 이번에 일 어떻게 썼다라고 대략적으로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해요. 짧으면 1분, 길어도 10분 이내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해 놓으면 그 일이 다음번에 반복될 때 어때요? 1시간, 2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일을 하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개발자분이 계신데 이름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빡치는 발작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은 일을 2번, 3번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발 관련해서 뭐 문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한 번 답변을 했다.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 문의가 들어온다. 전에 했던 그 기록 그냥 복사해서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문의에 대응할 수십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1분, 10분 메모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수시간, 수십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끝마쳤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세요. 오늘은 적은 노력, 5분 정도의 시간을 써서 2~3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율 극대화 자기관리 스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리 두기. 어떤 일에 집중해서 터널 시야로 그것만 볼 때는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둬서 걷기, 명상, 목욕, 샤워 이런 것들을 통해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망하는 5분이 2시간, 3시간을 아낍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세우기. 일이라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중요한 20%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일을 어떤 시간에 할지를 배치하는 5분의 시간 계획이 여러분의 수십 시간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하기입니다. 한 번 했던 일은 기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쓰는 5분, 길게는 10분의 시간이 다음번에 몇 시간을 아껴주는 효율 향상을 가져올 겁니다.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갈아 넣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로 보여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을 올려야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 효율, 나아가서 그 효율을 통한 성과가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